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그늘 탓에 혹은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경쟁의식이 솟기 쉬운 이웃 나라이다 보니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선에 곱지 않은 정서가 깃들어 있죠. 하지만 한때 일본이 미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참히 패배한 후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한 특수, 도쿄올림픽을 의식한 경기 부양 정책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굴지의 미국 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일본 제조업체 저력은 평가절하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 등 그 당시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하는 일본 제품이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죠. 그렇게 일본은 전쟁 폐허에서 단 몇십 년 만에 보란듯이 경제 선진국으로 부활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구의 유수 기업들이 앞다퉈 일본 기업을 벤치마킹할 만큼 일본은 그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던 한국에게 불과 수십 년 만에 패전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훌륭한 자극제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은 이제 과거일 뿐이라는 걸 요즘 들어 부쩍 느껴지는데요. 세계의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흐려진 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은 맹렬한 기세로 선전 중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기업 경영이나 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 방식만 고집하면서 스스로 몰락 중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그마저도 허술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맛있는 스시를 먹을 수 있는 여행지, 덕후들의 성지, 혹은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는 나라일 뿐 과거의 본보기가 되며 인정받는 나라였다는 건 더 이상 와닿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후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닫고 바꾸려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죠. 이미 일본 기업과 대중문화는 광채를 잃었고 당시의 영광에만 취해 혁신성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일본의 후진성은 일본 스스로가 충격받기에도 충분한 정도라는데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선진 국가인 일본이 대체 왜 이렇게나 망가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본은 도장과 종이, 우편, 팩스 등 아날로그적 방식을 사용하며 스스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뿌리 깊은 도장 문화는 디지털 후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에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판하고 있죠. 이 문화는 공공기관 대민 창구와 기업 결제 과정에서도 반드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 문서를 전자화했어도 상사의 실물 도장이 있어야 결제가 완료되는 모습이 일본 사회 전역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도쿄 지하철역 5개 광고엔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도장을 찍으러 출근했다라는 문구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대변해 큰 공감을 얻었고 한 일본인 여성은 실제로 지난 4월 인터뷰에서 목숨 걸고 도장 받으러 회사에 간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나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후진국으로 비웃음을 당하자 일본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전후로 강조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청의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극명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디지털 분야 낙후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가토 관방장관도 NHK에 출연해 디지털 패전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국민이 본래 누릴 수 있는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담당 직원이 일일이 주민정보와 대조하며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에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 발생 및 입퇴원 정보, 중증도, 행동 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지난 5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의료기관에 의한 정보 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의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지적할 정도로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엉망진창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스가 내각은 이제라도 일본 내부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디지털 분야 성장을 위해 디지털청을 만들어 나름의 노력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디지털 개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망해가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개혁 첫 과제로
디지털 분야의 성장을 위해 도장 문화 퇴출에 나섰는데요. 그는 취임 이후 첫 규제개혁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을 폐지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죠. 즉 행정의 디지털화 가속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내건 셈입니다. 사실 도장이 각종 전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사회 발전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은 7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도장 철폐를 내세울 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도장 문화의 단점을 극명하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도장 문화 철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 인장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고 도장 관련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전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장업계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일본의 도장 제도 문화를 지키는 우원연맹도 이때 생겨나 일본 정치계에서도 도장의 권위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최근까지도 이 도장 의련의 대표를 역임했던 다케모토 나오카즈가 과학기술, IT 담당상을 맡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컴맹일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화를 책임지는 장관이 구시대의 유물로 불리는 도장 관련 단체 수장의 컴맹이란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기이하고 과관인 모습인 거죠.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향한 소음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부를 지원해야 할 여당에 탈도장을 방해하는 내부의 적들이 나타난 건데요. 자민당 내 도장 의련 소속 의원들은 가토 관방장관을 만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로봇 개발 업체에서는 일본의 디지털화를 돕는다면서 신박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 업체 덴소웨이브와 IT 업체 히타치 시스템즈, 히타치 캐피털이 만나 굉장히 곽광받을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바로 무려 도장을 찍는 로봇입니다.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이틀간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했죠. 제조업체는 인간이 날인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이 로봇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단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이나 중요한 보고서의 경우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 한국에서 봤을 때 전산화가 필수인 금융기관부터 지자체 등 수많은 곳에서 아직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과 도장 찍는 로봇이 혁신이라 말하는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질투를 하던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정보화 시대에 들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 한국의 현재가 일본의 미래 모델이다. 이는 도쿄에서 정보화 컨설팅 기업 이코퍼레이션.jp를 운영하는 염종순 대표가 일본에서 IT 기업을 창업한 후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한국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업체가 바로 이코퍼레이션.jp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지자체에 IT 컨설팅을 해주며 한국식 클라우드 전자정부를 일본 최초로 구축할 정도로 일본의 전자정부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는 2007년 규슈 사가현에서 한국 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정보기획감으로 영입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디지털 개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슈 사가현뿐만 아니라 혼슈 체북단 아오무시리도 그를 정보정책보좌관 자리를 주겠노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의 공무원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겸직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종순 대표는 일본 국회의원 앞에서 한국의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한국의 주민등록본을 즉석에서 출력하니 깜짝 놀라 자빠졌다며 일본에서 간혹 미래에서 온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서는 무수한 절차와 수많은 도장 찍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냐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 2010년부터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전자정부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했고 여전히 동남아와 중동, 남미 등 60여 개국에 K행정으로 불리며 행정 한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2020년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193개국 중 1위, UN 전자정부평가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를 달성해 2010년부터 전자정부평가 순위에서 쭉 탑3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10년 동안 온라인 참여지수 1위는 4번,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는 3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K행정은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고 있죠.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일본은 중위권인 27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 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후진국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도 일본의 미비한 IT 기술뿐만 아니라 IT 인프라도 문제가 많아 한국처럼 디지털 강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장을 찍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혁신을 이룩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전자정부국을 디지털 정부국으로 개편하고 다른 조직기관에 분산돼 있던 데이터 관련 기능을 통합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게다가 미래 첨단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축을 지원한 전담 조직까지도 신설했죠. 이외에도 기존 정보 기반 보호 정책관을 공공 데이터 정책관으로 바꾸고 그 아래의 데이터 관련 기능 3과와 AI 기반 서비스 기능 2과를 배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개편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AI를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인데요. 이에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우리는 일본과 다르게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K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점한다면 우리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과 아날로그 후진국 일본의 격차는 더욱 커져 한국은 일본의 미래라고 일본 스스로 한국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IT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